교과서 196쪽부터 198쪽 대단원 학습평가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집합이 아닌 것을 골라볼까요? 5보다 큰 자연수 대상이 분명하니까 집합이 맞고,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들을 다 모으면 대상이 분명한 모임이 되겠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집합이 될 수 없고, 우리 반에서 혈액형이 AB형인 사람의 모임 분명하고, 제곱해서 9가 되는 유리수 풀마 3으로 분명합니다. 즉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두 집합 A, B가 다음과 같다고 해요. 여러분, A가 B에 포함되면서 동시에 B가 A에 포함되는 것을 같은 집합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즉 어렵게 표현한 듯 하지만 A와 B는 원소가 완전 똑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A에 있는 1이 B에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B 플러스 3이 1이어야만 하고, B에 있는 6이 A에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A-1은 6이 돼야겠죠. 즉 A-1이 6이려면 A는 7이 되고, B 플러스 3이 1이려면 B는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우리가 지금 X집합을 구할 건데, X집합은 A를 포함하면서 B에 포함돼야 해요. 즉 B의 1, 3, 6, 9를 가지고 만들 텐데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원소가 A에 있는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3을 필수로 하고 B의 부분집합이 되는 X집합에 가능한 경우를 모두 구해봅시다. 일단 원소가 하나인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3을 한 원소로 갖는 경우가 되겠고, 원소가 두 개인 경우는 1, 3, 그리고 3, 6, 3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3, 9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총 8개가 나와야겠죠. 반드시 포함하는 3을 제외하고 개수를 세보면 몇 개가 나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원소 3개짜리 침착하게 세워봅시다. 작은 순서로 1, 3, 6 그리고 1 라인 끝까지 1, 3, 9. 이제 1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3 라인 하면 3, 6, 9. 다음 바로 6 라인을 하려고 했는데 3을 반드시 포함하고 더 이상 뒤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3개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겠죠. 원소 4개짜리 B와 완전히 똑같아지는 1, 3, 6, 9가 가능한 X집합이니까 총 8개의 집합을 모두 구해냈네요. 다음은 4번입니다. 4번 문제는 중단원 프린트에서도 풀었던 문제인데, 영화를 관람한 학생 45명 있으니까 전체 집합의 인원이 45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죠. 이때 공포 영화를 관람한 학생을 A집합이라고 두면 NA는 28. 또 공상과학 영화를 관람한 학생을 B집합이라고 하면 NB는 2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공포 영화와 공상과학 영화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 X명이므로 교집합의 인원이 X라고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교집합의 인원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봅시다. 먼저 최대값이 가장 쉽다고 했었죠? 여러분, 교집합이 가장 커지려면 어떤 상황이 가장 큰가요? A와 B가 많이 겹쳐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집합이 다른 한 집합 안에 모두 포함되어야지만 가장 많이 겹치는 상황이 된다고 했었죠. 이때 B집합의 인원이 A집합보다 더 적기 때문에 B가 A에 포함되는 상황이 가장 교집합을 많이 만들게 될 거예요. 즉 교집합 자체가 누가 되는 거죠? B집합이 되므로 최대값은 바로 교집합이 B의 집합의 인원과 같아서 2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소값은 어떻게 되나요? 최소값은 여러분들 공식 한번 기억해 볼까요? 교집합은 A 원소와
비원소를 더한 후 합집합을 빼주는 거예요. 이때 A집합과 B집합의 원소는 각각 정해져 있죠. 즉 51에서 합집합을 뺀 만큼이 교집합이 인원이 될 거예요. 그럼 교집합이 작아지려면 빼는 합집합의 인원은 더 커져야만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합집합을 최대로 키울 수 있는 수는 다름 아닌 전체 집합의 인원일 테니까 전체 집합 인원이 우리가 문제에서 45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최소값은 합집합이 전체 집합 인원이 되었을 때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51에서 45를 제외한 6이 바로 최소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5번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에 대해 A가 B에 포함된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문제를 풀면 편안합니다. B 안에 A를 쏙 그려놓고 1번부터 바라봅시다. A 합 B는 싹 다 칠하는 순간 B집합이 되니까 맞는 말. A 교 B는 겹치는 부분 자체가 A가 되니까 맞는 말. A 합 B의 여는 바로 B의 여집합이죠. B가 A 합 B가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것은 B의 여로 바르게 고친 후 답이구나 확인을 하고 4번도 가볼게요. A차 B는 A에서 A와 B의 공통인 A를 싹 다 빼버리게 되니까 공집합이 되는 거 맞는 말이고 A가 B에 포함될 때 여집합을 달아주는 순간 포함관계가 바뀐다. 즉 5번도 맞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6번으로 가볼게요. 6번은 우리가 그동안 색칠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A차 B는 A와 B가 만든 A 반달 그리고 A 교 C는 바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죠. 여기를 합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누가 봐도 색칠한 부분과는 다르니까 틀렸구나 알 수 있고 A와 B차 C, B차 C가 어디예요? B와 C가 만든 B 반달 이 I와 A를 합해버리니까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되겠죠. 일단 여기에 비어있는 A를 보니 2번은 일찌감치 탈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B 합 C에서 A 부분을 제외하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건 역시 핑크색의 색칠된 부분을 모두 포함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번은 비교적 쉽죠? 어떻게? 이거는 딱 봤을 때 분배라는 걸 알면 분배로 해도 좋고 아닌 친구들은 그냥 각각을 그려서 합해도 좋아요. B 합 C에 A의 공통 부분을 색칠하는 거니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냥 나와 있는 부분으로도 A 교 B는 여기고 A 교 C는 여기니까 이 부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핑크색 부분 색칠된 부분과는 달라요. 마지막 답이 되어야 할 텐데 A와 B는 이 부분이죠. A차 C는 A와 C가 만든 A 반달입니다. 이 부분을 아까 전에 그렸던 A 합 B에서 제거를 해보면 어디가 남나요?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만 남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색칠한 부분 한번 빨간색 없애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핑크색 부분이 완성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답은 5번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다음 7번입니다. 7번 전체 집합과 A와 B 집합이 있는데 괄호가 여집합에 묶여 있으면 그렇지 드모르간 법칙을 써야죠. 드모르간 법칙은 여집합을 각각 던져주는데 그럼 A의 여집합의 여집합, B의 여집합으로 만들고 가운데는 교집합을 뒤집, 합집합으로 바꿉니다. 따라서 A와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을 구해보렴 이란 뜻이 되겠네요. A집합은 2, 4, 5고 B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B의 원소를 제거한 거니까 2, 4, 6, 7이 되어서
이 두 집합을 합해보면 2, 4, 5, 6, 7. 중복인 원소는 쓰지 않으므로 이거의 합을 구해보면 2, 4, 5, 6, 7을 더해서 9, 9. 그러면 18에 6을 더한 24가 4번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명제 x는 3이면 x세제곱 마이너스 k는 0이다가 참일 때 참인 명제는 포함 관계를 만족해야 한다고 했었죠. 즉 x3이 이 세제곱식에 만족되는 x값이 돼야 하기 때문에 대입하라는 말을 굉장히 고급지게 썼어요. x에 쏙 넣으면 27 빼기 k는 0이므로 k값이 27이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9번은 not p이면 q이다에 두 줄의 화살표가 있지. 이것은 참인 명제 한정 써주는 기호라고 했었어요. 즉 이것이 참이라고 했으므로 진리집합, not p의 진리집합,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려면 전체 집합에서 q에 p가 아니라 p의 여가 들어가야 돼요. 즉 이런 그림을 그리면 p 부분이 이렇게가 p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p, 이 영역이 p가 돼요.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1번부터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q는 p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포함되지 않는 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아니 되고 p의 여집합에서 q를 제외하면 p의 여집합에서 q를 제외하면 누가 되나요? 그렇죠. 공집합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p, 교, q여 이건 p차 q였죠. p에서 p, 핑크색이 다 p야. 여기서 q를 다 제거하면 이만큼을 제거하니까 남는 부분이 이렇게가 되지. 그러니까 p 자체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 말했지만 서로소라는 표현인데 현재 p와 q는 서로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3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4번 p의 여집합과 q를 합하면 네, q가 되겠죠.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즉 정답은 4번이 되고 5번 역시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은 이 부분만 되니까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관계지. 그래서 5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xy가 실수일 때 보기 중 x와 y가 모두 0이다. 와 필요 충분 조건. 결과적으로 그렇지. 같은 말을 찾으라는 거죠. 기억 xy의 곱이 0이다. 이거는 뭐라고 했죠? 항상 또는이 중요하다고 했지.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곱해도 0이기 때문에 또는 이라서 기억은 해당하지 않아요. x, y가 둘 다 0이라는 건 그리고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니은 x랑 y를 더하면 0이다. 물론 00이어도 당연히 0이지만 반대에 어떤 게 있지? x가 1이고 y가 마일인 경우는 둘이 더해서 0이지만 둘 다 0인 거 필충이 될 수 없겠지. 그래서 니은 역시 틀렸고 디귿은 누누이 말했지만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더해서 0인 건 다름 아닌 둘 다 0인 거와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즉 디귿은 필충 조건으로 맞고 리을 역시 절대값도 항상 0 이상의 숫자이므로 더했을 때 0이려면 둘 다 0인 상황밖에 없다고 했죠. 즉 리을 역시 필충 조건입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전체 집합에 대하여 두 조건의 진리 집합이 PQ라고 되어 있을 때 P의 여집합과 Q를 합했더니 전체가 되었대. 이 말은 전체 집합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P가 있고 Q가 교집합 이렇게 가질 때에는 P의 여집합 부분과 Q를 합한다고 해도 이 부분이 비어서 전체 집합을 이룰 수 없겠지.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지만 P의 여와 Q를 합했을 때 전체가 완성될까? 그렇지. 바로 P가 Q 속으로 쏙
들어간 상황이어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되면 P의 여집합 부분이 이렇게 되고 Q가 완전히 합했을 때 전체를 만들어준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이 말은 다름 아닌 P가 Q의 부분집합이야 라는 말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단이란 조건을 한번 볼까요? P가 Q와 같은 집합이 절대 아니래. 여러분 같은 집합의 정의가 P가 Q에 포함되고 그리고 Q가 P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 지금 P는 이미 Q에 포함되고 있으니까 같지 않으려면 Q는 P에 포함이 되면 그렇죠.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조건 때문에요. 자, 그러면 포함 관계는 항상 화살표로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P는 Q에 포함, 즉 P이면 Q이다는 참이 되고 반대로 Q이면 P이다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P는 오직 화살표를 주는 입장만 가능하기 때문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그렇지. 충분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약간 헷갈린 점은 만약 이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필요 충분 조건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어요. 다음은 12번입니다. 12번 100 이하인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AK로 나타낸대. 그럼 첨자가 중요하겠네. 그럼 1번 A3 이건 무슨 뜻이야? 그렇지. 100 이하의 자연수 중 3의 배수들을 모은 집합. 그럼 A4는 100 이하인 자연수 중 4의 배수를 모은 집합이 되겠네. 3의 배수랑 4의 배수를 다 합친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 어떻게 다 셀 수 있겠어? 우리는 지금 구하는 게 그럼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합집합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기호를 쓰는 순간 알겠다. 뭘? 우리의 공식 3의 배수와 4의 배수를 다 더한 후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공통을 제외하면 되겠지. 얘들아 합집합을 구하기는 어렵지만 교집합은 구하기가 쉽단다. 일단 얘네부터 처리를 해보자. 3의 배수 개수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하라 그랬어? 100 이하의 2의 배수라 하면 너네 어떻게 하니? 50이라고 바로 알잖아. 어떻게 한 거야? 그렇지. 2로 나눈 거지. 그럼 3의 배수는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총 개수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100에 3을 나누면 33개가 들어가므로 3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는 33개. 같은 원리로 4의 배수는 4로 나눈 25개가 되겠죠. 자, 그럼 교집합은 어떻게 하느냐? 3의 배수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것이 뭐야? 3의 배수면서 4의 배수인 동시의 것은 바로 그렇지. 최소 공배수인 12의 배수를 의미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12의 배수는 또 100을 12로 나누면 되니까 8 곱하면 96까지 들어가나? 즉 몫이 8이 되어서 12의 배수는 8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58에서 8을 뺀 50이 1번의 정답입니다. 즉 이 문제의 핵심은 교집합이 최소 공배수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2번 역시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합집합을 구하기는 다소 어렵지만 우리가 분배 법칙, 교합 이렇게 있을 땐 분배 가능하다고 했죠.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2의 배수, 3의 배수, 2의 배수, 4의 배수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계속 교집합은 구하기 아주 쉽다니까. 최소 공배수로 생각하면 돼. 2의 배수와 3의 배수가 동시에 만족하는 건 그렇지. 6의 배수가 될 것이고 즉 이 부분은 A6
또한 2의 배수와 4의 배수 동시는 2와 4의 최소 배수가 4 자체가 되니까 A, 4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즉 구하는 합집합의 원소가 아주 간단하게 6의 배수와 4의 배수의 합집합이 되므로 아까와 같이 공식을 써보면 6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각각의 합에 6의 배수와 4의 배수의 동시를 제외하면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6의 배수, 100 이하의 6의 배수는 6으로 나누면 16번 들어가고 4의 배수는 25번 들어가고 6의 배수와 4의 배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그렇지 12의 배수가 되니까 아까 12의 배수는 8개라고 했으므로 똑같이 한 번 더 쓰자. 8을 제외하면 구하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1에서 8을 뺀 3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A 집합만 알려줬는데 A와 B를 합치면 전체가 되고 A교 H와 B를 하면 A가 된대. 마지막 조건을 한 번만 더 볼까? A교 H와 B가 A가 된다는 것은 A와 B의 차집합과 A의 교집합 부분은 H와 B가 되므로 좌변의 식이 H와 B가 돼서 결국 H와 B가 A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어. 그러면 여기서 H와 B가 A가 된다는 것은 A와 B가 뭐다? 그렇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서로소 관계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했었지. 그렇다면 A와 B를 합했을 때 전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고 둘은 서로소라는 거니까 2, 3, 6을 제외한 A의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가 모두 B집합이 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가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알려준 상황. 이때 차집합의 원소를 알려줬네. 요거 차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유용한 버전을 쓰면 좋겠다. NA에서 무엇을? 그렇지. 교집합을 제외한 게 차집합이라고 했지. 즉 29는 NA 50에서 교집합의 원소를 뺀 것이므로 교집합의 원소는 2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구하는 합집합의 여집합 역시 합집합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합집합을 싹 다 제외한 것이 되니까 80에서 합집합의 원소만 제외하면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답 찾을 준비가 됐어. 왜? A, B 알고 교집합 알면 합집합 찾는 건 아주 쉽지. 왜? 합집합의 원소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 B가 되니까 50에서 12를 더한 62가 합집합의 원소. 따라서 구하는 값은 80에서 62를 제외한 18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으로 가봅시다. 198쪽입니다. 15번이에요. 15번 세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1번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화살표는 언제나 포함 관계를 알려주는 거라고 했었지. 1번 P가 Q에 모두 들어가야 하니까 수직선 위에 부등식을 그려보자. P 집합은 1부터 8까지 이 아이를 그린 것이고 Q는 A-2보다 큰 이렇게 돼야지만 P를 완전히 포함하게 될 거야. 자, 그럼 이 그대로 수직선에서 수 관계를 비교하면 된다고 했어. A-2가 뭐보다 작기만 하면 돼? 1보다 작기만 하면 돼. 이때 반드시 확인할 것, 등호를 확인하라고 했지. A-2가 쭉쭉쭉 움직여서 이 1과 같아지는 상황이 되면 P가 Q에 모두 다 포함이 되니? 아니, 왜? 1이 막혀 있는데 Q 더 큰 집합이 1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등호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즉, 구하는 A의 범위가 3보다 작은 것이므로
3보다 작을 때의 최대값은 바로 정수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명제 P이면 R이다가 거짓일 때라고 되어 있어. 거짓이 무슨 뜻이었어? 포함 관계를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면 또 한 번 부등식을 수직선에 그려보자. P는 언제나 값이 있어. 고정이야. 1부터 8까지 진리집합 P의 원소를 그릴 수 있고, 이때 R은 X가 B 플러스 3보다 작다여야 돼. 그럼 이제 P가 R집합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럼 B 플러스 3이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돼도 P는 안 들어가지 이 안에? 그럼 이렇게 돼도 그렇지. 우린 모두 들어가야 되니까 안 들어가는 애가 있기만 하면 돼. 그럼 이렇게까지 되다가 만약에 B 플러스 3이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이 바로 P를 모두 포함하니까 안 되는 순간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8보다는 살짝은 왼쪽에 있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일부라도 포함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B 플러스 3의 위치가 결정됐어. R이 이렇게만 만족을 하면 되니까 B 플러스 3은 8보다만 작기만 하면 돼. 자, 그럼 이때 등호를 꼭 체크하라고 했어. B 플러스 3이 충충충충 움직이다가 여기 8 위에 안착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P가 아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아래 들어가지 않는 애가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돼. 하나라도 존재를 하나? 그렇지. 8이 P의 원소이지만 아래는 뚫려있는 아래는 들어갈 수가 없지. 그러면 거짓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등호를 넣어도 되는 거야. 이 수직선 문제는 등호를 넣을 수 있냐 없냐가 매우 중요해. 따라서 B는 5 이하인 값이면 되므로 정수 최대값은 5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에 부정이 참이래 얘들아. 부정을 해봐야지. 부정은 어떤 애 부정?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식은 그대로 두고 부등식은 부등호의 방향을 바꾸고 등호 여부를 바꾸면 된다고 했지? 완전 부정이니까. 얘들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참이 되는 거 지지난 시험 범위였지? 얘 2차 함수야. 2차 함수가 모든 x값에 대하여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2차 함수 아래로 볼록 기준 3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했어. 서다두실인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방 뜬 경우. 이때 모든 y값들, 이 y값들이 다 0보다 커 아니면 같아를 만족하는 건 얘는 돼 안 돼? 그래 안 돼 얘 때문에. 얘는 돼 안 돼? 그럼 0인 것도 되니까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지. 그 다음 얘는 당연히 되지.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판별식이었어. 얘는 중근 조건이고 얘는 방방 뜬 허근 조건이고. 따라서 이 두 가지 경우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따라서 짝판 쓰자. B반 제곱 마이너스 AC가 0 이하가 되므로 A는 4 이상이면 돼. 4 이상인 거니까 4부터 시작. 최소값은 4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따라서 16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7번. 이거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라고 되어 있지.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아닌 건 보이기 쉽지 않다. 그래서 결론을 부정해서 증명하는 것을 귀류법이라고 한다고 했었지. 맞아. 얘들아, 우리 수능이랑 학습지에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귀류법을 이용해서 했었어. 루트 3 역시 당연히 유리수가 아니므로 그때를 떠올리면서 증명을 한번 해보자. 귀류법. 결론을 부정해서 이 아이가 모순이 발생하면 부정하기 전 아이가 참이야 라는 것을 이용한다고 했었어. 그럼 결론을 부정하여 루트 3을 뭐라고 가정해? 그렇지. 유리수라고 가정해 보는 거야. 자, 유리수는 우리가 표현하기가 쉽지.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될 수 있는 숫자라고 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분수로 표현을 할 건데 이때 m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로 두도록 하자. 그러면 이것에서 양변에 m을 곱하면 이런 등식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을 제곱하면 3m제곱은 n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때 너희들 선생님과 지난 앞에서 잠시 앞을 이용할게요. 여기 기억나니 얘들아?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이다. 이 아이와 이어지는 증명이야.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라는 것이 참임을 지난 중단원 학습 점검에서 밝혔으니까 지금 보니 n제곱이 얘들아 뭐야? 3 곱하기 자연수니까 3의 배수지. 즉 n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n도 3의 배수가 돼. 중단원 학습 점검 참조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n을 3의 배수로 나타내보자. 3k. 이때 k는 자연수여야겠지. 그럼 이 n, 예쁘게 나타낸 n을 어디에다가 요 식에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 그럼 3m제곱은 9k제곱이 되어서 m제곱 또한 3k제곱이 돼. 따라서 m 역시 3의 배수라는 걸 알 수 있어. 왜? m제곱이 3의 배수면, 제곱수가 3의 배수면 m도 자동 3의 배수니까 이거 역시 중단원 학습 점검을 한 번 더 사용한 거야.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야? n도 m도 모두 3의 배수가 되겠지? 이때 우리 아까 전에 시작점을 볼까 얘들아? m과 n은 서로소라고 했어. 오, 여기 소 빠졌다. 서로소인 자연수. 서로소라고 했는데 n과 m이 모두 3의 배수라면 이 아이는 그렇지. 서로소라는 것에 모순이 발생해 버린 거야. 왜? 숫자에서 서로소는 최대 공약수가 1인 관계인데 둘 다 3의 배수라면 적어도 약수 중에 공약수 중에 3이 존재하니까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발생한 거야. 따라서 우리가 결론을 부정했더니 그 부정한 명제가 모순이 발생했어. 그렇다면 귀류법에 의하여 모순하게 전인 원래 명제가 참이돼야겠지. 따라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대단원 교과서 문제 완성입니다. 다음은 프린트 문제풀이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